박무광이 전하는 평생직업 손해평가사 합격 전략. 항상 우리 쪽집기처럼 제대로 암기하고 학습하는 비법이 진심인 손평족제비 한용호 인사드립니다. 저하고 이용복 교수하고 이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 직장은 없으나 평생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해평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손해평가사하고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평가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야? 아, 나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 아, 잘하는 법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많은 무료 동영상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체계화된 박무광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이용복 교수를 만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손해평가사가 뭐냐 이 말이죠. 어떤 업무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영역이 손해평가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농작물 재해라든지 가축 재해에 대한 어떤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손해사정사는 뭐 대물, 대인 이런 피해에 대한 사정을 하는 거, 평가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농작물이에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평가가 아니라 손해를, 피해를 산정해서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역할을 손해평가사가 하는 거죠. 좋아, 알겠어. 그럼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앞으로 이 직업에 만족하며 살만할까? 네, 그걸 보도록 하죠. 전망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작물은 우리 1차 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 거죠.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농작물 시장에 문제 생기게 됩니다. 농업이 피해가 커지게 되면. 그리고 이 직업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먹거리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전망 충분히 존재하고요. 항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평가사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농작물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의 어떤 제한이 있어요. 정부가 농부들을 무조건 지원하게 되면 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불제라든지 이런 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보험인데, 이 정책보험이 하나쯤에 사라질 리는 없겠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아, 이 직업이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이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따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발표합니다. 이번에 2023년에 기본 계획 5년 단위로 발표한 걸 첫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전에 보험을 인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손해평가사 역할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연중 일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보면 27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이걸 고려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10회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에 안정적 수입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많은 손해평가사 배출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절한 수입을 보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과목이 늘어나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27년 이전에 합격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시험도 경년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요. 우리 절대평가죠. 상대평가. 그러니까 최종 합격 목표수를 정해놓고 석차순으로 합격자를 정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4년, 24, 25, 26년 3년 사이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취업은 어떻게 돼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 등이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셀러리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고요. 아니면 협회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성격이 좀 강한데, 협회는 우리나라에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농업재해보험협회가 있고요.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가 먼저 생겼고요. 이게 나중에 생겼는데
하는 업무는 거의 같고요. 그래서 업무 할당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 제도 어떻게 될까?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과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눴을 때 1차 시험 3과목, 2차 시험 2과목 이렇게 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과목의 특징을 좀 보면 법률과 관련된 과목이 2과목, 그 다음에 재배학이랑 원예작물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1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과락 40점을 넘기고요.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25문항 이렇게 해서 75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객관식, 사지, 태기령 이런 방식 취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주관식입니다. 단답형이나 서술형이라는 것은 주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1차 시험이 중요할까요? 2차 시험이 중요할까요? 2차 시험이 중요하죠. 2차를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지금 아직까지 난이도 높아지지 않았는데 점차 높아질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본계획 발표한 거 보셨죠? 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2, 3년 이내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의 이론과 실무, 두 번째 과목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에 좀 초점을 두고요. 구체적으로 보험금 산정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과목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차는 한 과목처럼 학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과목별 10문항씩 출제를 하고 있고 120분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120분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서둘러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합격 기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 과목 100점을 만점을 하고요. 과락 40점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응시자하고 합격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201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봐보면 처음에는 응시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봐요. 점차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줄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2023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접수자는 17,000명 가까이 되고요. 실제 응시자는 14,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장 규모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 내 제2의 인생 2모작을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평생 직업 없고자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시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1차는 합격률이 높아요. 상당히 쉽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차를 본 자가 합격을 해야 1차 점수가 돼야 2차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누적돼 갑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한번 합격하면 다음 회차 1차를 면제해 주거든요.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양상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특징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통계자료밖에 지금 현재 없어요. 23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9,0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22년도 경우에 1,000명 정도 합격을 했는데 아마 점차 이 비율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기본 계획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손해평가사가 너무 많이 양상이 되면 물론 적정한 손해평가사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도 지나치게 많게 되면 우리 생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고 더욱더 합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안에 모든 걸 결판 지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령들을 좀 볼 건데요. 지금 업데이트 된 게 지금 보면 1차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연령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좀 본다면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나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요. 이렇게 많은 비중의 5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0대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 2모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여성 합격자 비율도 지금 한 4분의 1 수준인데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남성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도 기본 틀을 보면 봐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런 순서로 나이가 좀 지금 보면 인생 2모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시험 과목 알았어요. 그럼 나 합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어느 정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세 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 2과목하고 이제 3과목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1, 2과목은 법 과목이고 3과목은 재배학과 원예작물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3과목이 득점하기 어려워요. 3과목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 틀은 과락 40점. 그러니까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75문제 중에 45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평균 60점이 넘게 돼요. 일단 이게 기본 틀이고요. 자, 여기에서 자, 1과목, 2과목은요. 명쾌해요. 법률과 관련되는 거니까.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 범위가 명확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배학 원예작물학은 학습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출제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체계화가 좀 안 돼 있어요. 일관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소한 40주 이상을 득점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봅시다. 1과목, 2과목에서 총 50문제인데 이 중에서 35문제 이상을 득점을 하자. 그리고 3과목에서 10문제 이상 득점하면 나는 합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락은 1, 2과목이 돼버린 셈이 되는 거죠. 재배학과 원예작물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좀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데 개괄적 내용, 사실은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에 대한 어떤 생육 상태나 이런 작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손해평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이다 라는 심정으로 학습을 하시면 10문제 이상 득점합니다. 그럼 여러분 1차는 합격인 거죠. 자, 2차 어렵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1차 1과목은 이론 중심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면 암기 중심이죠. 2차 2과목은 계산 중심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2차 1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하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수가 비중이 높아요. 물론 요즘은 2차 1과목과 2과목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2차 1과목에도 보험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업무 방법수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2차 2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은 2차 1과목에서도 2과목에 좀 가까울 만큼의 난이도의 계산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래서 여러분 1과목, 2과목 구분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체를 학습을 하시되 실제 시험장에서는 1과목에서 80 이상 득점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80점 이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과목에 계산 문제에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40점 이상만 득점한다면 나는 합격인 거죠.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과목 득점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1과목에서 80점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손팽 쪽제비 한용우가 여러분이 쪽집체로 제대로 암기 학습의 비법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 닉네임이 쪽제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1차 1과목은 8점 이상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2과목 약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50점 이상만 득점한다면 사실 40점 넘으면 되는 거죠.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중에 범람하는 많은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무료 동영상 많고 그러는데 그거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공짜 아니에요. 비싼 값의 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대가를 치료합니다. 보다 큰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확신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을 할 겁니까? 그래서 실강을 들으시는 우리 수험생들, 특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하고 같이,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 학습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생소한 이런 단어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일단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문제 정리를 키우시고 마지막 시험장 가기 전에 한 3일 정도 동형 모의고사 시험과 실제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유튜브나 무료 동영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짧게 몇 가지 이렇게 학습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것은 시험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서 이걸 하겠다. 1차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2차가 번번 실패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돈이고요. 내 인생 이모작이 있어서 파종을 늦게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승부를 보시려면 우리 방법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많은 수험서들 그리고 강의하시는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자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암기법을 만들고 뭔가 요령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막대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거기에 할애합니다. 그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가 해드립니다. 이영묵 교수와 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이 단기간에 확실한 암기 그리고 즐거운 학습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에 대한 신뢰감 생기고요. 즐겁습니다. 자신감이 배가 될 겁니다. 방문각을 신뢰하시는 만큼.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교재예요. 자, 시중에 이제 법 나오는 교재들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1차 교재하고 2차 교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교재는 약간 차별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1차 과목의 1, 2 과목 법하고 관련된 거 있죠. 이거 너무 방대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실제 시험에 필요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쓸데없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할 텐데 지나치게 방대하게 학습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 내용은 여러분이 쪽집기처럼 제대로 암기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와 원예 작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한데 문제가 시중에 있는 교재가 전부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서술만 해놓은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하지? 그런 문제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 교재에 각 페이지마다 적어도 대여섯 개 이상 여러 번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용어 정리는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교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줄여서 농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업무 방법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12월 말쯤에 발표하는 게 좋을 텐데 항상 보면 4월쯤이나 5월 초쯤에 이걸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상당히 어중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대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방문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입니다. 시중의 교재가 천편일률적으로 업무 방법서를 번호를 새로 붙이거나 그대로 편집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달라지는 게 예상문제 몇 문제 넣어놓고 그게 교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학습을 해요, 이걸?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체계도를 그려준다든가 전체 요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강사진들이 해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움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시중에 천편일률적인 그런 업무 방법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교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무각이 드리는 평생 직업의 손해평가사 합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박무각이 드리는 약속 첫째,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수험생이라는 생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의 합격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로 최상의 강의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손평족제비 한용호 그리고 우리 이영복 교수하고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합격까지 방문가 감사합니다.